마셔야지. 그냥 공원이 아니었고 예전에는 사용들을 처형하던 집행 장소로 쓰였다고 합니다. 정면에서 좌측 11시 방에 보시니까 나무가 하나 두꺼운 게 코너에 보이고 있어요. 초록색 끝머리 조금이 붙어있는데 바로 저 나무가 도시형을 취했던 집행 장소. 재밌는 게 저 안에 가면은 희한하게도 블루노트라는 제스카 한 장이 나와있어요. 내가 그걸 보고 마지막 입대를 힌트를 얻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 아저씨는 이제 아까 그 계곡원 갔다가 이제 집에 가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가 이제 그린위치 빌리지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미국에 오셔가지고 뮤지컬 하면은 뭡니까? 브로드웨이를 가죠. 브로드웨이. 한국에 가시면 해화동에도 조그마한 소극장들, 뮤지컬 극장 있죠? 화가 아저씨들이 이제 그림을 하기 위해서 하나 둘씩 나와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왜 화가 아저씨들은 내가 알기로 갤러리에 바로 화랑의 거리, 즉 갤러리들이 보여야 되는데 상점안에는 갤러리가 보이지 않고 뭡니까? 다 그렇죠. 다 명품점들이 거의 줄을 지어 위치를 있습니다. 소의 대표적인 우리 예술가들을 상징하는 저 동상이 항상 주말이 되면, 주중에는 나오지 않고 주말에 저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소 형성 배경을 갖다가 간단히 볼게요. 왜? 보니까 전면에 우측에 모마도 좌측에 샤넬 보이고 있는데, 정말 그림점들은 여기 우측에 갤러리 소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아주 조그만하게 있고, 다 모든 것들을 거의 다 보니까 명품점들이거든요. 왜 갤러리들은 보이지 않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이 1500년대 초반 맨하탄 남쪽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배석에는 바다가 있네요. 그렇죠? 배석에는 바다가 있다 보니까 이 맨하탄 도시가 세계에서 최고의 도시에 가장 큰 이유는 맨하탄은 섬입니다. 그래서 섬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역항 용이를 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수출품과 기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개성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예술인이 없는 예술인의 거리가 지금 여러분 진행하시는 소호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단 소호지역에서 먼저 독특해 볼 것은요, 좌측에 보이는 여기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건물 전체를 보니까 검은색으로 보니까 어때요? 철조에 여기가 이름이 소호라는 지역이 불리는 지역. 보통 맨하탄의 모든 길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트릿이 그렇죠, 숫자로 되어 있네요. 32스트릿,
80 수출이 15 수출이 어디다 이 숫자로 되어 있는데, 아까 뭐 봤죠? 하우스턴부터 남쪽 내려오는 곳은 뭐예요? 빌드의 이름이 그렇죠, 숫자가 아니고 이제 영어로 바뀝니다. 고유 명사로 바뀌어요. 그 이유가 이 하우스턴의 남쪽 부터는 바로 예전에 영국 사람들이 식민지로 삼아서 만들어가지고 발전 동대입니다. 개발 지역 이전의 동네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빌드는 모두 비좁고 그 동네 이름들이 옛날 고유명사식으로 월스트리트, 프린스스트리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오래됐다는 얘기겠죠? 오래됐어요. 철도 건물들은 언제 1800년대 중반, 초중반부터 후반까지 쓰던 그런 공법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건물들이 어떻게 최소 대략 150년에서 200년까지의 이런 건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났던 것도 어디에 모바도 지나갔고 샤넬 지나갔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 건물들이 뭐가 없었던가요? 자세히 보니까 그 건물들에 들어왔네요. 그 건물들에 뭐가 없었더니 그렇지, 바로 간판이 없었어요. 건물 간판 깃발들만 보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문화재 건물들이다 보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건물에 손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저치카우 쪽으로 지금 진행하신 이 동네는 바로 차이나타운으로 이제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가로지는 요 스트리트 이름이 케네스 스트리트야. 이 케네스 스트리트를 중점으로 차이나타운에서 이 뉴욕의 크게 대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코리아타운과는 규모가 타운인데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훨씬 큰 그런 곳이 되는데, 자, 먼저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볼게요. 희한하게 이 차이나타운은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미국의 시골 깡촌에 가셔도 이 중국 사람들 차이나타운에 없는 데는 없습니다. 항상 모든 곳에 차이나타운이 위치를 해 있는데, 희한하게 이 차이나타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에 가면은 그 도시의 다운타운 중심가를 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와 이민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먼저 이 차이나타운은요, 1860년대 미국에서 동과서를 연결하는 대륙횡단 철도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이 값싼 노동력을 했던 미국 사람들이 중국의 인부들을 갖다가 헐값에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정착한 곳은 서부에 있는 바로 샌프란시스코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주를 한 곳이 뉴욕인데, 자, 이들이 왜 왔다고 그랬죠? 인도로 왔어요. 공사하기 위해서. 철도 공사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각각 도시로 이비돼서 도시가 뭐 하겠습니까? 공공건물을 지겠죠. 저쪽에 보이는 원망 빌딩, 페더럴 빌딩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디에요? 바로 일터 작업 현장이죠. 작업 현장인 다운타운 중심가로 중국 사람들이 바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차이나타운들은 어디? 그 도시에 가면은 다운타운 중심가를 끼고 있는 이유가 그래요. 처음에 이제 워낙에 많은 중국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투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길거리에 이제는 미국 사람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중국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워낙에 중국 사람들은 이제 또 차이점이 이제 저희가 중국이긴 한데 영어를 안 배우거든요. 이민 초기 중국 사람들이 거의 영어를 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말만 하는 거야. 미국에서. 여기는 미국도 아닌데 중국청 건물 자체에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대중 시청 건물은요, 거의 이제 200년이 됐죠.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작거든요. 우리가 서울 시청도 훨씬 더 작죠. 왜? 별로 사람이 없어요, 서울에는. 현재 뉴욕의 시장이 이제 마이클 블룸버그라는 사람 아저씨하고 고해 밑에 몇 명만 현재 뉴욕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뉴욕시 전체로 퍼져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쉽게 뉴욕의 시청은 우리 뉴욕 시장인의 집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어떻게 보는 이 건물은요,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바로 월 금융 특별구역들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이 지역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바로 월 파이낸셜 디스트릭트라고 부릅니다. 바로 월 금융 특별구역에서 이제 월가를 중점으로 바로 거의 모든 곳들이 이제 주식화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전에 먼저 우측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갖다 뭐라고? 그라운드 제로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어때요? 빌딩이 두 개가 무너져 내렸죠? 빌딩이 두 개가 무너져 내리면서 요 광장처럼 그냥 지상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똑같이 그라운드 제로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정면에 보시는 저것이 이제 그라운드 제로인데요. 지금은 일단 먼저 복구 작업 다 끝났겠죠. 벌써 5년이 흘렀으니까 당연히 끝났겠죠. 이제 저것은 새로운 건물이 현재 지어지고 있는 그런 작업 현장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라운드 제로가 뭐 그렇게
Después se va para atrás. Sorry. Thank you. Della foto che comincia a girare su internet il giorno dopo quello che si è fatto da fare sul motore 지하철 가는 데인데 거기요?
진짜 여기는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나 진짜 여기 원래 아까 포함이 안 코스에는 안 되더라고요. 보이는 것 같았는데. 안 보이는데 다행이네. 건물 높이는 381m인데 건물 말고 위에 보면 이렇게 이제 철탑처럼 올려놨지요. 거기까지 높이는 443m입니다. 그러니까 1m 더 높아. 근데 이것은 건물의 높이가 뉴욕 시민들을 위한 공공건물을 현재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완공 예상 연도는 2009년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러면은 또 하나 이슈화 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높은 높이로 우리가 지을 수가 있냐는 거겠죠. 현재 우리가 미국에서는 이 한국과 도량형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거리도 높이도 멀습니다. 미터를 쓰지만 미국에서는 거리는 뭘 씁니까? 거리는 이 친구들은 마일을 쓰죠. 마일을 씁니다. 그래서 1마일이면 1.6km를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높이는 뭘 쓸까? 높이는 얘들은 그렇죠. 피트를 쓰네. 높이는 피트 해가지고 피트 1피트 하면은 한 발이니까 얼마는 0.3m, 약 30cm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총 몇 피트의 높이를 지냐면은요, 총 1776피트의 높이를 짓는다고 그래. 많이 들어본 숫자죠? 언제?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독립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을 의미하는 1776피트의 높이를 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높이로 환산해, 우리가 알고 있는 미터로 환산해 보면 1776 곱하기 0 바로 또 맨하탄이 갖게 될 그럴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예를 들어 그런 케이스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가는 방이 남쪽이니까 이렇습니다. 벌써 이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벌써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 당시까지 청소해냈는데 정말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렸어요. 주변 건물들 아까 그 교회도 보셨잖아요. 그 교회 보시면 이제 혹시 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그 교회 앞에 보면 이제 그 교회는 세인트 폴스 체플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뉴욕에서 1766년에 완공이 된 그런 교회예요. 약 300년이 현재 300년 가까이 이제 돼가고 있는 그런 교회긴 한데, 약간 그 교회 앞에는 이제 묘지들이 있었는데 그 묘지는 뭐 9.11과는 관계없는 이 뉴욕 출신의 유명한 사람들이 묻혀 계신 그런 곳인데, 그 보시면 그 앞에 이제 부분에 뭐라고 써있냐면 Survivor of the 911이라고 써있습니다. 왜? 불길이 무너지면서 교회는 다행스럽게 피해를 안 받았어요. 왜? 옛날 건물이거든요. 새로운 고층 건물도 아니고 옛날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될 건데, 잠시만 먼저 우측에 한번 볼게요. 우측에 보니까 다시 또 교회가 또 보입니다. 요거는 그거보다 좀 더 오래됐어요. 300년이 넘었네요. 요거는 이제 트리니티 교회입니다. 역시 또 묘지들이 보이고 있고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묻혀 계세요. 여기에도 원래 이 건물은 이제 목조 건물이었다가 화재 발생한 이후로 석재로 바뀌었고, 좌측에 볼게요. 좌측에 여기 편말 보입니다. 검은색 편말 뭐라고 써있습니까? 월스트리트 써있네요. 여기입니다. 요 골목길 이 바로 월스트리트이요. 저 골목길에서 쭉 들어가서 바로 두 번째 우회전을 하면은 그 안에 NYSE 해가지고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바로 이게 증권거래소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맨하탄도 아니고 맨하탄의 다운타운도 아닌 바로 저 골목길 안에서 뭐예요? 중앙도당은 도대체 저기 왜 있을까요? 중앙도는 뭘 의미할까요? 중앙도는 우리가 좀 전에 지나쳤던 바로 월가의 상징적인 동물일까요? 황소는 뭘 의미합니까? 황소는 그렇지, 황소는 주가의 상승을 의미해요. 왜 황소가 주가의 상승이랄까요? 황소는 사람을 공격할 때 어떻게 걸 합니까? 그렇지, 뿔로 올려친.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의미가 있고, 그럼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라는 게 반대 있어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공이에요. 공은 그렇죠? 공은 사람을 공격할 때 이렇게 손을 내려 찍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 경제학 용어로 주식시장이 좋을 때를 가리켜서 영어는 또 불마켓이라고 해요. 그거는 황소시장이에요. 안 좋을 때는 당연히 베어마켓에서 봄시장을 부르고 있고요. 정면에 저쪽에 보이는 요거는 박물관입니다. 워싱턴 DC를 다녀오셨던 분들은 그렇죠, 배터리 파크가 되는 곳이에요. 배터리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건전지라는 말 말고도 포구란 뜻입니다. 포구. 여기 예전에 제2차 독립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미국과 영국의 전쟁입니다. 1812년 그 당시 전쟁에서 영국군을 상대로 미군의 포대가 주둔했던 바로 그 시켜버렸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그런 여신상의 전망대까지 올라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도 너무 안타깝죠. 왜? 여신상에 내려가지고 한번 그 섬에서
on board the American Princess. Hey, we're in the East River, folks. It's the East River. You're facing forward and look off the right-hand side. You're looking at downtown Manhattan. Off the left-hand side, you're looking at Brooklyn. Brooklyn is one of the 5 boroughs of New York City. 스카이는 잘 해놔가지고 진짜 이게 스카이 Governor's Island was also United States Coast Guard base in 1960. Across the way here, Manhattan, tip of Manhattan, looking on the right-hand side is known as the Battery. 네. 这是帝国大厦，那个第一栋。
현재 신중한 판단력이 요구되고 있고요. 또 짧은 시간 안에 여기서 또 마음의 결정을 지어야 되는 바로 결단력, 그렇죠. 두 가지 능력이 동시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됐어요. 갑자기 혹시 써져 있는 거? Thank you. Well, that water was just ice. That water was like that water was like that water was like ice. That Tam dalej. Widzę. Ty masz chyba lornetkę w oczach, Agata. Ale widzę niektóre z budynków, a to są przy nas samego, to jest za mało, żeby rozpoznać. Tak, to jest za mało. A niektóre z naszych sąsiadów to rozpoznają. Taki czerwony koło waszym budynek jest? Tak, taki czerwony jest. Starlight Night. The Starlight Night. That's where the Washington Center is. That's what I'm saying. Oh, there it is. Is that it? That's a good bridge.
나봐라. 나봐.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나간 이 지역을 뭐라고요? 명품의 거리 피프스 애비뉴 5번가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첫 번째, 왜 그럼 이곳을 갖다 우리가 명품에서 표시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가장 먼저 출시가 되면 어디로? 뉴욕으로 들어옵니다. 즉 신제품들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 구제품은 없습니다. 신제품들만 있고 이 물건들이 좋으면 이제 여기저기로 퍼져나가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신제품들만 있기 때문에 일단 가격대 가장 비싼 거, 신제품들 구입하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들도 역시 이 피프스 애비뉴로 와가지고 이제 쇼핑을 해가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좌측에 보니까 지금 계속 명품들이 지나고 있어요. 뭐 휴고부스부터 해가지고 페레가, 뭐 좌측에 보니까 또 구찌가 보이고 있죠. 그렇죠? 우측을 또 봤더니 난데없이 개비 우측에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좌측으로 팬디가 또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모든 명품 상점들은 다 이곳으로 이 피프스 애비뉴 선상을 따라서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5번가 이 피프스 애비뉴 선상 자체가, 선상 전체가 명품의 거리일까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좀 많이 막히는데 정면에 좌측에 보니까 여기 페레가모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좌측에 페레가모를 보이고 있고, 또 요거는 좌측에 보이는 요거는 그렇죠, 바로 까르띠에까지 해서 오늘 명품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월사체도 지나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냥 지나치기 마음이 아프니까 계속 보지 말고 마음의 고통을 찾으면서. 정면에 좌측 볼게요. 요거는 이제 세인트 패트릭이라는 성당입니다. 천주교고요. 뉴욕에서 이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르 케네디 대통령의 미사가 거행이 됐었던 곳입니다. 자, 바로 자르 케네디의 미사가 됐던 세인트 패트릭 성당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정면에서 좌측에 볼게요. 이제 여기도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 자, 여기가 바로 명품 하면 또 떠오르는 백화점이죠. 뭡니까? 삭스 피프스 애비뉴 백화점이 우리의 11시 방향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필리핀의 대통령의 영부인이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이멜다 아줌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 곳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크리스마스 추리가 생기는 곳이 저기입니다. 저기에요. 저기 간판이 보이죠? 아직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지역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우회전할 거거든요. 우회전할 거면서 여기가 이제 록펠러 센터의 중앙 쪽으로 가십니다. 저 건물, 저 분홍색 간판이 있는 저 건물이 바로 록펠러의 중앙 건물인 G빌딩,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G빌딩에 이제 위치를 해 있고요. 자, 잠시만요. 앞에 사고 발생했네요. 앞에 있는 버스하고 승용차하고서 사고가 보니까 이게 이제 나무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 중간 지점이죠. 좌측에 볼게요. 요거는 빨간색 글씨 지나가는 여기는 NBC 방송국입니다. NBC 스튜디오가 좌측에 보이고 있고요. 것들을 직접 여러분들께서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광고 뭐 이런 거 직접 찍을 수 있는, 여기가 이제 록펠러 센터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전망대가 있는 지역이고, 여기는 크리스티스 장면 좌측에 보이는 것은 크리스티스 해가지고 경매,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장 유명한, 가장 정말로 시끄러운 지역이에요. 여기가 가장 시끄러운 지역이고, 정면에 지금 뭐 재밌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저건 처음 보거든요. 지금 보니까 NYC 써놔가지고 무슨 차량이 지금 안에 탔던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건 뭔지 저도 좀 볼게요. 지금 우측으로 보니까 저 무슨 버스 같은 게 NYC 31도 해가지고 무슨 광고 나온 그런 그 광고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저기서 춤을 추면서, 이제 저게 NYC 하면은 아메리카 에어라인 광고네요. 그러니까 뒤에 아메리카 에어라인 써있고,
무슨 뭐 광고인 것 같아요. 저런 케이스 뭐 이제 재밌어요. 이제 이렇게 차에 타고서 이제 여자들 춤추면서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춤추면서 나이트클럽 같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여러분들께서 내가 TV에서 봤던 뉴욕은 아직까지 못 봤죠. 왜? 뉴욕이 원래 굉장히 화려한 도시 아니었나요? 그죠? 근데 네온 사인이 지금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상하다 싶을 텐데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들어간 지역이 바로 뉴욕에서 가장 이제 화려한 타임스퀘어와 브로드웨이가 만나는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좌측으로 보니까 이제 네온 사인이 드디어 보이고 있고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여기가 바로 브로드웨이, 바로 이게 뉴욕이지. 한국으로 치면 압구정동 정도 되겠나요? 명동 정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정면에 보니까 빨간색으로 영어로 뭐라고 써있나, 시카고라고 써있죠? 바로 유명한 뮤지컬 극장 시카고의 극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극장 보이니까 여기가 말씀드린 대로 타임스퀘어와 브로드웨이가 직접 만나는 지점이고요. 요 앞에 보이는 요 길이 브로드웨이예요. 아까 우리가 아침에 브로드웨이 탔었죠? 이 길을 남쪽으로 쭉 절대로 빼먹지 말고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브로드웨이입니다. 저희 뭐 여행사를 꼭 통해서 보시라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보시는 게 좋고, 티켓 구하기 힘드시면은 물론 저희 여행사로 연결하시면 나중에 이제 투어 끝나시고 나서 시간이 가능하면 그 뮤지컬을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정말로 뮤지컬은 볼만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값어치가 있습니다. 볼만한 값어치가 있어요. 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먼저 뮤지컬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뮤지컬 하면은 일단 배우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앞에서 그렇죠,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해주고 무대가 파르륵 바뀌는 게 뮤지컬입니다. 요 세 개가 3위일체가 돼야지 환상적인 무대를 만들어주는데, 바로 이것 브로드웨이가 여러분들께서 정말 감동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 배우들의 연기가 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감수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차이가 나고요. 차이가 나고, 두 번째 오케스트라 나오는 건데, 그래서 표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한 번쯤 들어보시는 분들은 정말 꼭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린 작품들은 아무래도 우리 어린이 문화적들은요, 디즈니 작품들이 좋아요. 디즈니 작품들, 라이온킹이라든가 미녀와 야수, 그리고 위키드가 이제 현재 가장 인기가 좋은데, 위키드 요 세 개 정도가 아마 가장 재밌을 겁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게 딱 안성맞춤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님들은 그래도 옛날 또 아바 노래가 나오는 그 마마미아 들어보시면은 옛날 정말로 향수가 딱 떨어질 거고요. 또 한 가지 좋은 게 이제 팬타모가 오페라 정도, 이 정도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기에 가장 적당한 내용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 디즈니 작품들은 다 재밌죠. 이해하기가 쉽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무대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정말 보시는 것만으로도 훨씬 여러분들께서 그 값어치 이상을 제가 뽑아낸다고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정면에서 지금 광고가 보이죠? 말이 지금 보이고 있네요. 저 광고에 워드와이드 광고인데, 뉴욕타임즈에서 기원을 삼아가지고 이것을 갖다 뭐라고, 타임스 스퀘어, 타임스 광장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스퀘어라는 말은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아까 워싱턴 광장 사각형이었죠? 워싱턴 스퀘어 파크 해서 사각형을 갖다가 우리가 스퀘어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여기는 공원도 아니에요. 그죠? 공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각형이냐? 사각형도 아닙니다. 여기는 삼각지입니다. 이게 브로드웨이가 가로질러 가면서 저 유계비녀가 만나는 이 삼각지를 갖다가 우리가 모양은 삼각지인데도 불구하고 동네는 그냥 타임스 스퀘어에서 타임스 광장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공사 중이에요. 원래 이제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면에 저 건물, 저 뉴욕타임즈 건물 저 맨 꼭대기에서 매년 12월 31일 날 바로 54321땡 하는 카운트다운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우리 사람 크기만한 크리스탈 볼과, 그리고 1년 동안 월스트리트쇼, 월가에 썼던 스타 주식의 종이들 위에서 흩날리는 게 매년 거행되는 이 타임스퀘어에서 거행되는 신년 대잔치인데요. 그걸 보기 위해서 또 매년 이곳 10월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또 바쁜 도시입니다.
아까 지나왔던 5번가 쇼핑,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카운트다운까지 이 연말이 되면 뉴욕은 너무나 바쁜 그런 도시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혹시라도 그 시점에 아직도 뉴욕에 남아 계실 분 계시면 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보, 너무나 중요한 정보인데 웬만하면 제가 안 드리는데 오늘 또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해지라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오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그래서 그날 이번 뉴욕을 방문하시게 되면 타임스퀘어 방문하시면 정말 그날만큼은 여러분께서 정말 그날만큼은 혹시라도 부부 동반이나 커플 동반으로 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날은 뉴욕시에서 법으로 전화를 했어요. 법으로 뭐라고? 5, 4, 3, 2, 1 땡하는 순간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의 무릎, 옆에 있는 사람 아무나 키스를 해도 상관이 없는 날입니다. 제가 굉장히 바쁘죠. 지금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남자는지라 제가 유일하게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유일하게 참석하는 뉴욕의 공식 석상이 바로 이 카운트다운이 벌어지는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제 얼굴 그리신 분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달이 있으면 저랑 또 얼굴을 마주볼지도 몰라요. 자, 좌측에 여기가 이제 타임스퀘어 42번가예요. 가장 번화가 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온킹 극장이 지금 우리 좌측으로 보이는 게 라이온킹 극장이 있었던 자리인데 여기 이제 메리 파핀스라 극장이 여기 바뀌었습니다. 각장이 바뀌었고, 그리고 42nd 스트릿이라는 뮤지컬이 한국에서도 지금 상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42nd 스트릿이 여기에요. 여기가 42nd 스트릿 42가입니다. 그 극장이 있었던 곳이 여기고요. 42nd 스트릿 바로 42번가 이 브로드웨이 극장가에서 뮤지컬의 배우가 와가지고 처음부터 험난한 삶을 살면서 나중에 유명한 배우로 커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까지. 저 다음에 있는 저 네온사인은요, 이제 포트 어토리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뉴욕의 그 터미널 있죠? 터미널, 버스 터미널입니다. 뉴욕의 기차역이 총 2개가 있어요. 그랜드 센트럴까지 지나가셨고, 코레선 근처에 펜스테이션에서 펜실베니아 스테이션까지 총 2개가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버블이 가지 않을 정도로 재미있는 왁스 뮤지엄 우리가 좌측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날씨도 춥기 때문에.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또 우리가 또 고생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빨리 올라갈 겁니다. 자, 이제 뉴저지 이동하실 거고요. 잠시만 먼저 안내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또 여러분들과 이 투어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 기사분과 저 가이드 이렇게 2명을 포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저희가 또 팁을 받고 있죠. 물론 팁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끝나고 나서 내리시면서 주시면 이게 정석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이게 또 뭔가